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일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 사실상 집가하고 있죠. 그런데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반사체에 머물지 않고 자체 발광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총선 이후인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검색량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검색량을 보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5일에 한동훈 62, 이재명 43, 조국 61, 18일에는 한동훈 44, 이재명 30, 조국 26, 21일에는 한동훈 69, 이재명 24, 조국 20, 24일에는 한동훈 34, 이재명 24, 조국 1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색량에 앞섰던 것은 지난 19일로 한동훈 36, 이재명 44, 조국 30, 이날이 유일했는데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서 영수회담을 약속했던 날입니다. 패배한 장수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승자보다 더 높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거 참패 이후 국민적 관심에서 급격하게 멀어져 나갔던 과거 주요 정치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왜 한동훈이 미래 권력으로서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받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또다시 한동훈을 확인 사살하듯이 저격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 시장은 최근 들어서 거의 한동훈 스토커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지금 한동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 시장은 지금 대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성도, 중국 말로는 청두죠. 청두에 출장을 가 있는데 중국에서까지 한동훈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도 까마득한 후배를 잘근잘근 씹고 밟고 있는 홍 시장의 채통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홍 시장 어제 페이스북에서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일종의 발광체라고 할 수 있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 주위를 맴도는 반사체인 셈입니다. 홍 시장은 또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다. 이런 걸도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항성은 윤 대통령이고 행성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뜻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왕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세자에 비유했었죠. 그래서 이제 폐세자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급을 올려서 태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한동훈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 지금 계속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한동훈 죽이기가 계속되는 것은 한동훈이 그만큼 위협적이다. 이 뜻 이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의 반응을 보면 마치 대권 가도 앞에서 내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은 한동훈뿐이다. 이렇게 대내외에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느낍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을 확인 사살하려는 홍 시장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한동훈의 가능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6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소리 지금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원외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공천을 받았다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을 세력화하고 있다. 이런 일종의 이간질성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한동훈의 잠재력 때문이겠죠. 특히 열광적인 지지층을 만들어낸 스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은 보수 진영 내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다는 평가가 지금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한 전 위원장이 6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몰라도 만약에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한동훈이 대표직을 거머쥘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대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반사체에서 자체 발광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없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은 상당한 분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와 김무성, 박근혜와 유승민, 윤석열과 이준석 이런 대립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아마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출마해서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더 압도적입니다. 한 전 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총선 패배 책임론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감하고 물러난 지 불과 2, 3개월 만에 실시되는 전당대회에 나선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죠. 대선 패배 이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곧바로 당대표 경선에 나서서 당을 장악한 거의 이재명급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누가 당권을 장악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권력 구도상 내년 보궐선거 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천을 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지층의 뇌리 속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 점차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친윤 진영과 격돌해서 대표직을 거머쥐면 일찌감치 비주류이지만 넘볼 수 없는 2인자 자리를 굳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산전수전 다 겪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새까만 후배에게 마치 관뚜껑에 대못질을 하듯이 연일 못살게 구는 것도 이 같은 분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홍 시장과 무관하게 지난 총선 기간 보수 지지층에서 폭발적으로 치솟았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은 한동훈에 대한 대중의 관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 시장도 인정하고 있듯이 한동훈은 반사체가 아닌 자체 발광이 가능한 유망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한 전 위원장은 말이 시가 되어서 총선 이후 지금 인생이 많이 꼬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 지난 2월 7일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놔야 된다, 이렇게도 말했죠. 마치 예언하듯이 말했는데 말이 시가 되어 정말 그대로 인생이 지금 좀 많이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은 사실상 홀로 서기를 선언한 만큼 한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회군해서 윤 대통령과 다시 손을 잡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시점은 또 언제쯤이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죠. 물론 한동훈 본인도 모릅니다.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든가 아니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칼로 잘라야 하는데 지금은 그 시점은 고사하고 풀지 자를지조차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보수 지지층에서는 대부분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내 어떤 정치인보다는 보수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라는 글로 시작해서 같이 힘내자, 결국 잘 될 것이다 라는 글로 끝맺은 글에는 오늘 현재 좋아요가 6,500개, 댓글이 350개, 공유가 540여 회 이루어졌을 정도로 지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와는 별개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반면 그에 앞서 전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을 가졌던 사실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하면서 비대위원들끼리 만찬에는 참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찌됐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지금 압도적이죠.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과거 예를 보더라도 차기 주자는 현직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관계 유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등을 돌려서는 안 되죠.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만들 수는 없어도 떨어뜨릴 수는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오래된 격언이기도 합니다. 김영삼 때 이회창이 그랬고 박근혜 때 김무성이 그랬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것도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떼어놓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할 때도 아직
아직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결별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게도 한 전 위원장이 아직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 관계를 조율해줄 메신저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사퇴해라, 이런 대통령의 경로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앉아 있었으니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무 감각과 경험이 풍부한 오선의 정진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 정 실장의 실력에 이제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 실장이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중간에서 정무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낸다면 보수 진영을 재건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